밤에 자리에 누우시면 혹시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잠 설치시는 일 없으신가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을 가장 괴롭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10중 8구 병원비일 겁니다. 길었던 경제활동을 마치고 고정적인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면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기 시작하죠.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약을 한번 탈 때마다 돈이 물처럼 새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러다 피 같은 내 노후 자금이 다 바닥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도 있으실 텐데요. 결국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덜컥 앞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고 병원비 불안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병원비 파산을 막는 3가지 철벽 방어 비법, 이른바 마법의 방패 3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수백만원, 아니 수천만원을 버시는 거니까요. 주변에 종이와 펜이 있다면 꼭 가져오셔서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얼마 전에 겪었던 참 마음 아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로 제 옆집에 사시는 최씨 할아버지 소식입니다. 평소에 산에도 자주 가시고 아주 정정하셨던 분인데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셔서 아주 큰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아주 잘 끝나서 건강은 회복하셨는데 퇴원하실 때 원무과에서 청구된 수술비 영수증을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마셨다고 합니다. 청구된 병원비만 무려 1000만원이 훌쩍 넘게 나온 겁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입을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알뜰살뜰 모아둔 노후 자금이 그야말로 병원비 한 번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죠. 할아버지께서는 내 병 고치자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 차라리 수술 받지 말 걸 그랬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절대 남일 같지 않다며 가슴이 철렁하신 어르신들 참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무과에서 길쭉한 영수증을 받아보면 거기에 급여와 비급여라는 참 길고 어려운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나라가 병원비의 반 정도를 대신 내주는 아주 착한 돈입니다. 자, 반면에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전혀 안 되어서 환자인 내가 100% 온전히 몽땅 내야 하는 아주 무서운 돈입니다. 최근 검사 기기인 MRI라든가 효과가 좋다는 새로운 항암제, 특수치료 같은 것들이 주로 이 비급여에 속합니다. 자, 결국 이 비급여 항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많아지면 최씨 할아버지처럼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폭탄을 맞고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끔찍한 병원비 폭탄을 막아줄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첫 번째 마법의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훌륭한 국가복지 제도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지만 그 뜻과 혜택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내야 할 병원비의 최대 상한선을 나라가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미리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상한선이 낮게, 소득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상한선이 조금 더 높게 정해집니다. 만약 어르신들께서 병원 치료를 길게 받으시다가 나라가 정해둔 그 기준액을 훌쩍 넘겨서 병원비를 지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 한도를 초과해서 낸 돈은 나라가 1원도 빠짐없이 전액 현금으로 어르신 통장에 다시 돌려줍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제도죠.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 올해 반드시 그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시기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이 날라오는데요. 어르신들, 이 우편물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광고 전단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수표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한 편지이니 절대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들이 우편물을 받고 가만히 방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나라가 알아서 통장에 척척 넣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르신이 직접 나 병원비 많이 냈으니 그 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셔야만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귀찮아서 미루시다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까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피 같은 돈을 나라가 그냥 꿀꺽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년 이렇게 찾아가지 않아서 허공으로 날리는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죠. 혹시라도 절차가 복잡할까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까봐 걱정이신가요? 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을 받으시면 당장 곁에 있는 자녀분들의 전화를 걸어 이 우편물이 왔는데 환급 신청 좀 도와다오 라고 부탁하시거나 휴대폰을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번호인 1577에 1000번으로 직접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자, 상담원에게 상한제 환급금 신청하려 전화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며칠 내로 어르신의 계좌로 쏙 하고 꿀 같은 현금이 입금됩니다. 자, 정말 쉽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방패만으로 모든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혹시라도 너무 큰 중병, 예를 들어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서 수천만 원의 비급여 항목비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본인 부담 상한제는 주로 급여 항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폭탄을 맞으면 여전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보호해줄 방패,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병원비가 마치 재난처럼 덮쳐와 생계가 위태로워진 분들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특별히 만든 구호금입니다. 이 제도는 재산이 적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일수록 더 든든하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예전에는 지원 조건이 꽤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제도가 아주 좋게 바뀌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벅찬 비싼 비급여 병원비라도 조건에 맞으면 그 비용의 절반인 50%에서 많게는 무려 80%까지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최대 3천만 원, 한도가 넘어가면 상황에 따라 5천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르신들 아무리 큰 병에 걸렸다고 하셔도 해서 지레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내 소중한 내 생명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단연코 없어야겠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꼭 문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패입니다. 자, 사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병원비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르신들을 끔찍하게 무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병비라고들 하십니다. 이른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옛말이 요즘처럼 무섭게 다가오는 때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병원에 입원해서 개인 간병인을 하루 쓰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시나요? 식대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만 원을 줘야 합니다.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 30일 기준으로 무려 4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깨집니다.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 돈이니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숨이 턱 막히실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나 딸이 병수발을 들자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그렇다고 매달 450만 원씩 주며 간병인을 쓰자니 이거 살림이 거덜나는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닌 세상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세 번째 강력한 방패가 바로 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참 낯설고 6글자나 되어서 길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혜택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호자나 외부에서 부른 개인 간병인이 없어도 병원에 소속된 전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내내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식사 보조부터 세수, 화장실 이동, 체위 변경까지 모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가족들이 비좁은 병실 구석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병수발로 뼈골이 빠지게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겠죠. 자, 이렇게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데도 비용은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 남짓한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비싼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무려 5배에서 저렴하면서도 오히려 의료 전문가의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앞으로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분이 병원에 입원하실 일이 생긴다면 입원 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원무과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 꼭 따라해 보세요. 여기 간호 간병 되는 병원인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 다시 여기 간호간병 되는 병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되는 병실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짧은 질문 한마디가 어르신들의 쌈짓돈 수백만 원을 지켜주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직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원할 병원을 고르실 때 이왕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는지 병원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무려 15분에 걸쳐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린 3가지 방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1년치 병원비 상한선을 넘어선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자, 따라해 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첫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그냥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감당하기 힘든 큰 병원비 폭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주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자, 다시 한번요.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루 15만 원짜리 간병비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2만 원 전문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자, 이 3가지 방패의 이름과 혜택을 꼭 수첩에 메모해 두셨다가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에게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후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는 아는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남의 떡일 뿐입니다. 아는 사람만큼 내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고 내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정보가 유익하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정보를 어르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친구분들, 경로당 지인분들에게도 카카오톡으로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가정경제를 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자,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복지 정보, 자, 돈이 쏠쏠한 정보로 씩씩하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계절에도 아프지 마시고, 자, 매일매일 웃음꽃 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